이제 중국에서 다양한 미디어가 방송되며 한국 가수들 콘서트가 열릴 수 있다는데요. 중국에서 지난 2017년 이후 사드 보복으로 본격 시작된 한알령 해제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다양한 한알령 해제에 관한 움직임이 간접적으로나마 보이는 듯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미중 간 이슈 등 지정학적 문제를 핑계로 한국과는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한알령 내용을 보자면 미중 간의 갈등과는 아무 상관없는 문화, 여행 등의 제재가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한알령은 그저 한국 길들이기 용이며 중국말을 잘 들으라는 으름장이었다는 것이죠. 실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등은 한미중 간 이슈가 불거지면 등장해 경고성 발언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불과 2주 전 중국 외교당국은 한국은 미국의 깔창이라는 등 거친 언사를 반복하며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느닷없는 한알령 해제에 관련한 움직임을 보이며 한국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와 그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실제 중국의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트럼프의 목리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베이징을 방문했고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과 만난 것 같습니다. 이는 웨이보 등에 공유되었으며 분명한 정우성, 이정재로 보여 중국 엔터 쪽에 진출한다는 신호탄이죠.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의 대형 글로벌 기업인 알리바바 엔터 회사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이정재는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넷플릭스가 불법이라 시청이 불가능한데 이미 암암리에 모두가 시청하고 있으며, 최근엔 폭삭 소가수다를 중국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등 한국 입장에서는 황당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이 이제 한알령을 해제하며 한국과 문화 교류를 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와 아시아권에서 저명한 배우인 정우성을 활용한 작품을 선보일 거란 전망이죠. 또한 이것이 노리는 바는 오징어 게임 이정재를 통해 글로벌 팬들도 중국 엔터 회사가 흡수할 거란 점입니다. 이정재의 인지도를 활용한다면 중국발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거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화해의 손짓을 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곳곳에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겠다는 포석으로도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 걸그룹 트와이스의 상하이 팬사인회를 허가하면서 한알령을 해제한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쯔위 대만 국정 논란이 나온 중국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만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활동이 금지된 것은 중국에서는 가장 큰 제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홍콩 주요 언론인 SCMP는 중국의 속내를 진단합니다. 매체는 중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한국과 문화 교류를 가속화하려는 것이라 진단하며, 너그러운 중국을 강조하고 외교상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끌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는데 오히려 동맹들을 적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가 이제 중국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신호가 포착되기 시작한 상황이죠. 한국에서는 일부 이러한 움직임을 반겼는데, 그간 방송업계를 비롯 다양한 미디어 업계에서 중국의 불법 다운로드로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 정식으로 돈을 받고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2월에는 상하이에서 한국영화제가 무려 9년 만에 처음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형 가수들의 중국 콘서트가 홍콩, 마카오 중심으로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알령 이전에 중국 시장에서 흑자를 보던 관련 기업들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드라마와 게임, 상업 공연까지 재개되었다면 지금까지 한알령의 절반 이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금주 텐센트 산하뮤직 엔터테인먼트의 부사장급 고위 관계자가 한국 기획사와 접촉했습니다. 텐센트가 한국을 찾은 표면적인 이유는 음원 유통 협력 차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알령 속에서도 음원은 별 제약을 받지 않아 방탄소년단, BTS 등 K-POP 스타의 노래가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고, 이와 함께 향후 K-POP 문호가 본격적으로 열릴 때를 대비해 미리 국내 기획사들과 네트워킹 통로를 구축해놓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됩니다. 여기에 가요계 관계자는 텐센트 측이 향후 중국 내 프로그램에 한국 연예인을 섭외하는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한국 런닝맨이 중국 내 스타덤에 오른 것처럼 이제 중국 프로그램에서 한국인 스타들이 과거와 같이 출연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업계에서는 한국 국적 스타가 중국 TV 프로그램이나 콘서트 무대에 서는 일은 최근 몇 년 동안에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드디어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감돈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자신들이 한국의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 결국 한국은 불을 쌓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한중 간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선 중국 때문에 돈 벌었는데 고마워할 줄 모른다 라면서
중국 관광객을 상전대하듯 해야 하며 대국 대접을 해달라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고 있다며 미국보다는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최근 한알령을 해제하는 분위기는 의외라고 전해지고 있으며 한국 업계에서는 이러한 중국에 대해서 예전과는 다른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중국 측에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잘해보자, 한알령을 해제해주겠다며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의 불리한 국제정세가 상당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은 앞서 반도체 분야는 물론이고 우주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매우 시급하고 아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시 주석의 사면입 공식 확정 이후 반도체를 사수하라는 명령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면이고, 실제 중국 D램 시장에서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은 중국에 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주굴기 분야를 비롯해서 각종 첨단 분야도 한국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은 한국과 협력을 하면서 돈 벌게 해줄 테니 친하게 지내자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각종 연예계 분야에서 한알령을 해제하고 한국에 드라마를 내보내면서 일단 간을 보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중국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국내 업계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인 이유로 중국이 한알령을 해제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중국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경우도 많고, 이 때문에 중국향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러닝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판권 계약을 했다가 한알령이 시작되는 낌새가 나오자 계약을 깨버렸고 중국의 불법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등 약속을 제대로 이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미중 문제와 더불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등장하면 또다시 한알령을 가동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중국 내의 혐한 정서가 2017년 당시와는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선동으로 인해서 최근 중국은 수년간 혐한 몰이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속국이라는 역사 왜곡의 인식은 물론이고 대부분 한국 문화를 중국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드라마의 태권도조차도 자주 등장시키며 중국 문화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의 드라마가 나가봤자 중국이 또 도둑국가 프레임을 쉽게 씌울 거란 얘기입니다. 작품의 한복만 나와도 중국은 거부감을 보일 것이며 이는 2017년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또한 더 글로리 같은 작품도 넷플릭스 것인데 넷플릭스는 반중 작품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애초에 넷플릭스를 타고 글로벌에서 인기를 얻는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은 중국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중국 시장은 앞으로 더욱 한국이 돈 벌기는 어려운 시장으로 전락할 것인데요.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알령을 한 5년 넘는 기간 동안 한류는 중국이 아닌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중국이 현재 음원 수입 2위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를 바짝 추격하며 역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류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수입 다변화로 중국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연예 기획사들도 굳이 리스크가 큰 중국에 연간 플랜을 짜서 움직이는 건 꺼린다는 얘기입니다. 중국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미주, 유럽, 동남아 등의 정상적인 국가들과 거래하는 게 속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간헐적으로 중국에서 보너스같이 수입이 생길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중국 올인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은 중국 자본을 앞세워 한국 드라마에 PPL을 제공하고 드라마 발주를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이미 그렇게 제작된 작품 중에 반중 정서로 인해 미처 방송도 못하고 취소된 조선 구마사 같은 작품도 있고, 중국 PPL 제품이 나오자 시청률이 급락하고 글로벌에 납품하지도 못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중국색을 더욱 꺼리고 피하고 있으며 중국이 돈으로 유혹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려는 게 아니라 미중 간 전쟁에서 자기 편 만들기를 하려 하고 세력을 불리려고 하기에 한국은 결국 한 배를 탈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에 손을 내밀고 한알령 해제의 분위기를 만듭니다만 국내 업계에서는 앞으로 중국 진출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국에 올인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싸늘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서 잠시 구독자분들과 가족을 위해 좋은 특가 행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60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노후 준비와 더불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뇌 건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가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치매와 같은 질병이며 환우가 발생하면 너무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괴로움은 물론이고 매월 수백만 원의 경제적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가시는 부모님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안타까운데요. 특히 깜빡깜빡 무엇을 잘 잊으시는 모습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합니다. 좀 더 위중한 병세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고 본인조차 그런 증상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는 뇌의 인지력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은 뇌 건강을 위한 성분이며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네요. 그런데 이는 뇌 기능을 유지하며 인지력 개선의 필수 성분이지만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게 별도의 섭취가 필요하며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 시 노화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65세에서 78세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12주 후 인지력 개선이 나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도움 줄 만한 건강식품이 출시되었는데 그 과정은 매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포스파티딜세린 425g을 얻기 위해서 대두 100kg을 추출해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위해 미국산 프리미엄 대두 원료를 선별하여 80%의 순도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파마코 브레인 PS는 하루 섭취량 100%를 충족하는 제품이며 돌싱폼앤 미우새 등 국내 지상파 방송에도 홍보되고 홈쇼핑에서도 완판되는 등 인기리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본인의 뇌 건강을 위해서나 부모님, 지인들을 위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후기에 부모님을 위해 선물했다가 효과가 좋았다며 꾸준히 계속 주문한 분도 계시고 저희 역시 주변 분들에게 선물해 드렸더니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피레블튜브 구독자 특별 프로모션 가격으로 일주일만 진행하며 하루 한 포로 평생을 지켜내세요. 한 박스를 구매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1 특별가 구매는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레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